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ARP에 대해서 그 프레임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았어요. 패킷 트레이서를 열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시뮬레이션 모드로 가서 이 시뮬레이션 모드에서 이제 ARP를 유발하기 위해서 같은 랜상의 호스트 두 대끼리 이제 연결을 한다. 연결 테스트를 한다 그랬을 때 뭐 핑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add simple pdu라는 그 메뉴를 써서 이 pdu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이것도 ICMP 에코 리퀘스트 PD예요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고 여기에 도착한다. 시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ICMP 메시지가 만들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요 상에서 움직이기 위한 이더넷 주소가 없으니까, 즉 맥 주소가 없으니까 ARP 과정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ARP 리퀘스트 이고, 여기에 이제 PDU 디테일에 보면 이렇게 그 이더넷의 프레임 구조, 그 다음에 ARP의 그 메시지 구조가 나오죠. 그죠? 요것을 그대로 여기에 이제 그려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패킷 트레이서의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디테일하지가 않다, 이게 내용이. 그러면 실제 디테일한 내용은 이걸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 약간씩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했을 때 프레임 구조로 보면, 자, 이게 이제 이더넷 프레임 구조, 패킷 트레이서에서 본 거고, 이건 실제로 제가 이제 모델링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 프리엠블은 실제 이더넷 프레임의 구조는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더넷 프레임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로 여기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리퀘스트인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가 브로드캐스트죠, 그죠? 요거요, 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 네. 그 다음에 소스 맥 어드레스야 뭐 리퀘스트 하는 측의 맥 어드레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더 타입이 여기에 들어가죠. 0x86, 806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RP 메시지 가 있겠죠, 그죠? ARP 메시지. 그래서 이제 지금 ARP 리퀘스트 같으면 이게 이제 여기에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들어가고, 이게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안 보였죠. 왜 안 보이냐 하면 이 패딩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인 이유는,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뭐 그런 길이까지는 정확히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더넷 프레임이 가져야 되는 최소 길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였냐면 64바이트였죠, 그죠? 그러면 64바이트가 되려면 이 페일로드가 얼마가 돼야 되냐 하면 48바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앞에 이더넷 프레임의 사이즈가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6페이지인데 4장의 6페이지인데, 그죠? 최소 64바이트가 돼야 된다. 여기는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구조를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나열했지, 정확하게 그런 바이트 수까지는 체크가 안 돼 있다 한 거고, 실제로 보자면 이제 그 바이트 수까지 고려를 해서 이제 이것이 28바이트라 이거예요. 뭐가 28바이트냐? 바로 이 ARP 메시지의 구조가 28바이트죠. 그래서 그 구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랑 똑같죠.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렇죠. 여기 보면 하드웨어 타입 나오죠. 요게 지금 몇 바이트인 거 아니? 2바이트죠. 요게 바이트 수예요.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그래서 요게 2바이트, 그 다음에 프로토콜 타입 요게 2바이트, IP 경우에 이제 80이다. 여기는 안 써 있죠. 근데 이게 8000, 여기 다 16진수입니다. 써 있는 건.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어드레스 렌스, 여기는 써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이게 이제 맥 어드레스의 길이는 6바이트, 6이라는 게 들어가고 가겠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어드레스는 IP 주소죠. 이게 IP 타입이, 프로토콜 타입이 IP면, IP 주소는 4바이트. 여기는 4바이트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 옵코드는 이게 메시지가 어떤 유형이냐? 리퀘스트냐? 리플라이냐? 그래서 리퀘스트면 1번, 리플라이면 2번.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에 그 16진수로, 이게 2바이트니까 16진수로 4자리를 차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스의 즉 보내는 측의 맥 어드레스, 보내는 측의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받는 측의, 즉 내가 알고 싶은 맥 어드레스를 알고 싶은 리퀘스트인 경우에 맥 어드레스를 알고 싶은 IP 주소, 그 다음에 알고 싶은 맥 어드레스, 모르니까 올제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지. 이거랑 구조가 똑같죠, 그죠? 예, 그거를 지금 여기에 표현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 그 메시지의 사이즈가 28바이트밖에 안 되잖아요. 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이잖아요. 그죠? 그럼 한 줄이 4바이트니까 4, 7, 28, 28바이트가 28바이트짜리가 여기에 들어가서 프레임을 만들려면 사이즈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 패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패딩을 붙여서 46바이트를 만들고 플러스 14바이트, 4바이트에서 18바이트를 붙이면 64바이트가 되죠. 그죠? 여기에 46, 여기 더하면 46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14, 여기에 4 합치면 64가 되죠. 그죠? 네. 최소 64바이트가 되기 위해서 패딩을 붙인다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이제 현실과 그 패킷 트레이서에서 시뮬레이터에서 나오는 차이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IP의 헤더 구조는 또 마찬가지로 봤죠. 5장에서 IP 헤더 구조는 뭐 이와 같다 해놓고 이것들의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핀 과정도 살펴봤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분석은 여러분들한테 맡겼고, 오늘 해볼 거는 이것을 시뮬레이터가 아닌 현실 월드에서, 즉 실제 네트워크에서 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마치 패킷 트레이서에서 이렇게 그 패킷을 잡아서 분석하듯이 와이어샤크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잡아서 분석을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학기 초에 3주차, 4주차에 와이어샤크로 패킷 캡처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 핑을 캡처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ARP는 분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즉 ARP는 캡처를 안 하고 그냥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만 계속 캡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즉 ARP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고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랜상에서 이루어질 때와 그 다음에 다른 네트워크로 여러분들이 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커맨드 창을 띄워주시고요. 터미널을 띄워주시고, 근데 띄울 때 그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가 되게 띄워주세요. 뭐 바로 터미널을 실행하면 아마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로 뜰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걸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고 그냥 그 명령 프롬프트라고 나온다 했을 때는 실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터미널 찾아서 여기서 터미널 앱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있죠, 그죠? 네. 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돋보기로 터미널 앱을 검색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탭에 관리자 권한이 나타나죠. 관리자 명령 프롬프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실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샤크도 실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앱을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에서는 여러분들이 핑을 하는 과정에, 업데이트 하지 마세요. 업데이트 하면 시간 한참 걸립니다. 핑을 하는 과정에 주고받는 이 NIC에서, 즉 나가고 들어오는 패킷을 캡처를 하는데, 모든 걸 다 캡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이 핑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패킷의 교환, 그것만 캡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캡처 필터를 좀 잘 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냥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NIC를 통해서 모든 주고받는 패킷을 다 캡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요 디스플레이 필터, 여기 표시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디스플레이 필터에다가 그 필터를 적용을 해서 다 캡처한 것 중에 일부만 뽑아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귀찮고 하니까 우선 간단하게나마 캡처 필터를 통해서 먼저 그냥 걸릴 수 있는 건 다 걸러내자. 캡처를 할 때.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컨셉으로 일단 캡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같이 핑을 실습을 할 대상을 빨리 정하세요. 한 사람씩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페어를 정하세요. 빨리. 뭐 옆 사람이라고 해도 좋고, 옆 사람이 없는 학생은 뭐 다른 혼자 있는 학생하고 해도 좋고요. 지금 빨리 정하세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먼저 하고 나중에 다음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이 동시에 하면 캡처 필터를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그걸 걸릴 수가 없어요. 걸러낼 수가 없어. 내가 한 것과 상대방이 한 것을 분리를 하기 어려워요. 캡처 필터에서. 그래서 캡처 필터에서 일단
걸러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보내고 받는 것만 해볼 수 있다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할 명령은 우선 arp-a 현재 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PC에 그 저장되어 있는 그 ARP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3.194.165. 얼마 요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가 여러분들 PC의 실제 물리적인 랜 인터페이스고 그것이 우리 77 랜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라고 항상 얘기했죠, 그죠? 그 인터페이스에 그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속한 호스트들에 대한 맥 주소가 지금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오죠? 그죠? 몇 개 정도 나오나요, 이게? 여러분들은? 한 10개 넘게 나오나요? 여기 77개 한 10개 넘게 나와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지워주세요. 어떻게 지우냐? arp-d 해서 지우고, 그리고, 바로 또 다음 명령을 이어서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arp-d 하고 엔터 치고 또 다른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앰퍼샌드를 써주면 그 다음 명령어를 엔터 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이어서 뭘 할 거냐면 arp-a 삭제한 다음에 바로 보는 거죠. 아주 그 재빠르게 여러분들이 타이핑할 그런 시간 여유도 주지 않고 그냥 미리 타이핑까지 했으니까 바로 지우고 바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보면 싹 지워졌죠. 그죠? 지운 다음에 바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별로 안 나타나요. 지금 arp-a 해서 보면 뭔가 좀 나타났을 수 있어. 그죠? 벌써 이만큼 나타났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여러분들 PC 관리 프로그램에 깔려 있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PC를 접근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ARP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타나요? 뭐 나타나는 학생도 있고 안 나타나는 학생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안 나타나죠? 여기에 나타나는 게 없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빨리 내 거만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지워진 거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한번 해볼게요. 그잖아요? 싹 지우고 바로 보니까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핑 해서 223.194.165. 상대방. 저는 혹시 아직 상대를 안 정한 학생 없어요? 그럼 저는 그냥 게이트웨이로 하겠습니다. 1번으로 할 거고요.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ARP 테이블을 볼 거예요. ARP-A. 그러니까 핑을 하고 나서 ARP 테이블이 생겼나를 보자는 거죠. 왜? ARP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이제 23.194.165.1로 핑을 하기 위해서는 즉 RCMP 에코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맥 어드레스가 있어야 되니까 ARP가 일어날 거다 이게 게이트웨이로. 알겠죠? 뭐 물론 그거가 아니더라도 우리 내 PC에서 게이트웨이로 ARP는 뭐 어떤 이유로든 많이 일어나긴 할 거예요. 네. 아주 순간적으로 많이 일어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제 방에 연구실에 디스크 연결해서 쓰고 있기도 하고 뭐 여기서 백그라운드로 뭐 백신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업데이트 프로그램 이런 게 계속 외부의 서버랑 연결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게이트웨이로는 아주 순식간에 내가 지우더라도 삭제 ARP 테이블을 지우더라도 게이트웨이로의 그 ARP는 아주 빠른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많은 ARP가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잡을 수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떤 최선을 다해서 지우고 확인하고 핑을 확인하고 또 지우고 핑을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핑을 하면 또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이 지운 다음에 바로 핑을 하고 그 다음에 ARP 결과를 볼게요. 알겠죠? 해서 핑을 하고 결과를 봤더니 벌써 이만큼 나오네. 네. 어쨌든 지우고 나서 보는 ARP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거는 이제 멀티캐스트 주소라고 해서 그 내부 네트워킹의 멀티캐스트를 위한 주소입니다. 이건 뭐 고정된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안 지워집니다, 이건. 어쨌든 없었는데 핑을 하고 나니까 ARP 테이블에 내 인터페이스에 이만큼 생겼다. 이건 사실은 내가 핑을 해서 생긴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내 PC에 깔려 있는 이 여러분들 PC 그 관리 프로그램이 계속 여러분들 PC랑 액세스를 하는 것 때문에 생긴 거고요. 요거는 내가 핑을 하면서 생겼을지도 모르는, 왜? 내가 1번으로 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핑을 하기로 했었던 그 PC에 대한 ARP 테이블이 나오나요? 핑을 하고 나서? 나와요? 나오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캡처 필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캡처 필터를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메모장에다가 제가 써줄게요. 포스트 223.19 4.16 5. 상대방 거. 저는 게이트웨이다 할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킷을 잡으려고 하느냐, 그 주소가 내 거 와 상대방 거 AND입니다. AND시 존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RP 리퀘스트에도 보면 내 IP 주소와 상대방의 IP 주소가 들어있죠. 그죠? 또 ARP 리플라이에도 마찬가지로 내 IP 주소와 상대방 IP 주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AND 조건으로 그 두 개가 다 있는 것들을 잡겠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방의 IP 주소가 통신하는 것만 잡겠다 하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어떤 걸 잡을 거냐? 괄호로 해주고요. 이걸 괄호로 할 필요는 없다. AND는 어차피 괄호가 없어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AND는 괄호가 필요 없죠. 그 다음에 AND 하고 이제 여기서 괄호. 뭘 할 거냐면 ARP 또는 ICMP 이렇게 하겠습니다. 캡처를. 알겠죠? 그러니까 나랑 상대방이 통신하는 AND로 조건으로 하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느냐? AND로. 그러면서 ARP인 거 또는 ICMP인 거. 즉 ARP로 상대방과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하는 것, 그 다음에 ICMP 메시지로 상대방과 이제 리퀘스트 리플라이를 하는 것 또는이에요. 또는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겠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캡처 필터에다 붙여 넣으시면 되겠어요. 와이샤프에. 그 다음에 여기 인터페이스는 이더넷을 잡아주세요. 여기에 아무거나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더넷 인터페이스로 주고받는 캡처를 필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더넷을 선택해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캡처 필터는 넣어주시고 컨트롤 B로 컨트롤 B 해서 넣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와야 오류가 아닌 거예요. 빨간색으로 나오면 오류입니다. 근데 이제 타이핑을 해서 빨간색이 나오지만 조금 있다 보면 이 신텍스를 인식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근데 한참 지나도 이게 초록색으로 안 변한다 그러면 이제 명백히 오류니까 그걸 고쳐야 됩니다. 근데 뭐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오류가 안 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커맨드 창에서 준비해 주시고 엔터 칠 준비해 주시고 ARP D, ARP A, ARP D, 핑, ARP A 요거 띡 준비해 놓고요. 네, 요거 이제 와이샤프에서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요 샤크 버튼 누르시면 캡처가 시작이죠. 이제 샤크 버튼 눌러서 캡처를 시작하고 바로 여기 와서 엔터 치시고, 이거 끝나면 바로 여기서 캡처 중이면 여기 빨강색 메모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걸 빨리 눌러주세요. 그래야 쓸데없는 게 캡처가 덜 돼요. 알겠죠? 일단 샤크 버튼 다시 한번 샤크 버튼 눌러서 캡처 시작.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행 엔터. 이거 실행 다 끝나면 재빨리 여기 와서 요 스톱 버튼 캡처 종료 버튼 이렇게 눌러주세요. 알겠죠? 캡처 시작 엔터. 핑 끝나고 ARP 끝나가면 스톱. 오케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습했던 것처럼 이렇게 ARP가 잡히고 핑이 일어납니다. ICMP가 일어나죠. 그래서 ARP 두 개, ARP 리퀘스트, 내가 핑을 하려고 했던 상대방에 대해서 who has 23.19.4.15.1 제가 1번으로 ARP를 날리려고 했어요. tel 23.19.4.15.51 얘가 이제 소스죠.
23.19, 4.15.1, 즉 내가 23.19, 4.15.1 상대방한테 ARP 리퀘스트를 날린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게이트웨이가 23.19, 4.15.1 is at 4874 콜 뭐 어쩌고 이게 이제 맥 주소죠. 즉 이제 내가 23.19, 4.15.1의 맥 주소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165.1이 대답하기를 나는 487410CF81이다. 81CD다 하고 대답을 한 거죠. 즉 ARP 리퀘스트 리플라이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맥 어드레스를 악은하면 이제 그 맥 어드레스로 이제 ICMP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리퀘스트 리플라이 네 개의 페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일 다른 의미로 저장. 그래서 일단 바탕화면에 하든지 어딘가에 해두세요. 저는 뭐 제 디스크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고 거기다 저장해 놓을게요. 학번 이름 2025-1234 홍길동 len ARP 핑 len ARP 핑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름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양쪽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핑을 구글로 해보세요. 구글 www.google.com. 이제 그러면 캡처 필터도 달라지겠죠. 이거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져요. 저장을 했고요. 이번 거는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이제 누구랑 ARP를 해야 되나요? 구글로 핑을 하면. 구글로 핑을 할 때는 누구랑 ARP를 할 것 같아요? 구글은 어디 있어요? 이 실습실 내내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구글로 핑을 할 때는 그 ICMP 메시지가 구글로 가야 되는데 바로 구글로 가나요?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가야 될 것이 일단 넥스트홉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아까 제가 여기에서 구글이 아니고 게이트웨이 23.19/19.1로 갈 때는 넥스트홉이 거기였어요. 그죠? 왜? 같은 랜이니까. 나나 걔나 같은 랜이니까. 그죠? 나나 상대방이나 같은 랜이란 말이에요. 같은 랜이니까. 그러니까 넥스홉이 돼요. 그러니까 얘의 맥 어드레스를 알기 위한 ARP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구글로 핑을 할 때는 구글이 넥스톱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넥스톱이죠? 이 구글은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없잖아요.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구글의 주소를 보면 알죠? 뭐 주소 안 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구글이 여기 있겠어? 없지. 핑 www.google.com 해보면 주소가 142, 뭐 250, 197, 100 이렇잖아요. 그죠? 이 주소가 어떻게 23.194. 하고 같은 네트워크겠어? 말이 안 되지. 서울시 구로 고척동하고 경상남도 창녕군하고 같은 네트워크겠어? 같은 동네겠어? 아니잖아. 앞자리부터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로는 어떻게 되냐? 라우팅 테이블 보면 나오긴 하죠. 라우트 프린트.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면 그 목적지에 대해서, 즉 이 142.250.197.100에 대한 주소에 해당하는 게, 범위에 해당하는 게 어느 것일 것이냐, 이거다 이거죠. 이거 나머지 주소 범위들은 다 이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142 어쩌고 나오는 이 주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 다 아니다. 다 아니다. 다 아니고 요것이다. 그럼 넥스톱이 어디예요? 게이트웨이죠. 그죠? 즉 저기 4층에 있는 라우터죠. 그러니까 이 넥스톱에 대한 ARP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캡처 필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ARP와 ICMP를 분리를 해야죠. 호스트 23.19.3.15.51 and 호스트 23.19.3.15.1 요게 이제 게이트웨이죠. 그 다음에 and ARP 이거 풀고, 또는 호스트 23.19.4.15.51 and 호스트 www.google. IP 주소 뭔지 모른다고 치고 and ICMP. 그러니까 ICMP 써있네. ARP를 주고받을 때는 게이트웨이랑 ARP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조건이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ICMP를 주고받을 때는 구글이랑 ICMP를 주고받으니까 ICMP의
그 헤더에 들어가 있는 ICMP 헤더가 아니고 ICMP의 인캡슐레이션에서 기란 내려는 IP 헤더죠. 이 ARP는 IP가 없잖아요. ARP 자체가 그 프로토콜이 프레임을 바로 만들죠. 그죠? 아까 구조에서 봤지만 IP 주소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ARP 프레임엔. 여기에 이 구조를 보면 ARP 프레임이 바로 이더넷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IP 주소 없어요. 오로지 맥 주소만 있죠. 그러나 IP 주소는 여기에 ARP 메시지 안에 내 거와 상대방, 즉 메시지를 주고받을 그 상대방 것이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IP 주소가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는 거고, ARP는. 그 다음에 구글은 핑을 하면 ICMP 메시지가 IP로 인캡슐레이션이 되니까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주소 www.google.com에 대한 IP 주소, 그 다음에 내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로 핑을 준비해 놓고 캡처 필터를 이런 식으로 준비해 놓고 컨트롤 C, 여기서 방패 컨트롤 V 붙여놓고 이더넷 해서 준비해 놓고 이더넷 클릭했을 때 캡처 필터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시작 재빨리 여기서 엔터 해서 핑하고 끝나고 나면 종료 하겠습니다. 시작 엔터 스탑. ARP가 안 나타나는군요. 자, 구글로 핑은 했는데 ARP가 안 잡혔어. 이상한데? ARP가 왜 안 잡히지? 이거를 괄호로 묶어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ARP 또는 ICMP를 괄호로 묶겠습니다. 구글로 핑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쌍이 잘 잡혔는데 ARP만 안 잡히네요. 컨트롤 C, 캡처 필터에다가 붙여놓고 괄호가 여기 잘못 들어갔네. 거꾸로 괄호가 들어갔네. 이렇게 ARP에 대한 것, 그 다음에 ICMP 핑에 대한 것 두 가지를 5어로 묶어서 이더넷 어댑터에 대해서 하고 시작 저장하지 않고 계속 엔터 하고 잡혔네요. ARP가 이제 스탑. 괄호를 해주니까 잡히는군요. 그죠? 괄호가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왜 엔드 조건으로 물린 것들과 엔드 조건으로 물린 것들 5어 했으니까 사실 괄호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했나 봐요. 괄호를 이렇게 엔드 조건으로 다 돼 있는 거 괄호로 묶고 엔드 조건으로 다 돼 있는 거 괄호로 묶었죠. 그래서 두 개를 5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ARP가 나오네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예. 어쨌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저장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고, 안 된 학생들은 내가 좀 봐드릴게요. 이제.